안녕하세요. 부산 포세이돈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 아니며 경제 정보 안내를 위한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에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2026년을 향한 예측이 정말 대담하네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하고요. 그렇죠. 핵심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네. 한 문장으로 줄이면 화폐의 시대가 끝나고 금과 은이 폭발한다. 이건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25년치 데이터를 전부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이 거시적인 배경하고 또 과거 금융 사이클의 패턴을 분석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아주 촘촘하게 엮어서 논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뭐냐면 금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다. 금의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의 가치가 그냥 근본적으로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주장의 출발점이 되는 그 숫자부터 짚어봐야겠네요. 전 세계 통화량, 그러니까 글로벌 M2 말이죠. 네, M2 통화량. 2000년에 17조 달러였던 게 2025년 현재 100조 달러를 돌파했다고요? 네, 10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잠깐만요. 25년 만에 세상에 돈이 거의 6배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상이 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25년 전에 세상에 동전이 하나 있었다면 지금은 똑같은 세상에 동전이 6개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동전 하나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특히 절정적인 변곡점이 2번 있었다고 봐요. 2번이요. 언제죠? 바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입니다. 아, 그때 정말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네, 위기가 올 때마다 미국이랑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막대한 돈을 찍어낸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100조 달러 시대라는 거군요. 특히 자료에서 중국의 통화 팽창 속도를 따로 분석한 게 눈에 띄던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2000년에 1조 6천억 달러였던 중국 M2가 2025년에 47조 8천억 달러가 됐다.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몇 퍼센트 성장한 건가요? 무려 2,890%의 성장입니다. 네, 아니 289%가 아니고요. 2,890. 네, 2,890%요. 같은 기간 미국 달러 증가율의 6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미국보다 6배나 빠르게 돈을 찍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위안화를 그만큼 풀었다는 게 세계 경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벌어들인 달러를 담보로 위안화를 계속 찍어냈고요. 그 돈으로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를 한 거죠. 아, 그래서 경제는 급성장했지만 그렇죠. 통화량도 같이 폭증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제 금값의 결정권은 워싱턴이 아닌 베이징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와, 그 정도군요. 전 세계 통화량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왔으니까요. 앞으로는 위안화의 가치 변동이 금값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거란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달러만 볼 게 아니네요. 자,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금값이 2000년에 282달러에서 지금 4,400달러가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게들 말하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의 주장은 금값은 그대로인데 1달러의 가치가 25년 전에 15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와, 15분의 1 토막이요? 네, 금이라는 저울로 달아보니까 달러의 구매력이 그만큼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시장이 더는 이 종이돈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금이 비싸졌다가 내 돈이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거시적인 배경을 깔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격이 어디까지 갈 건지 그 기술적 분석 파트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걸 쓰던데 솔직히 좀 어렵게 들립니다. 엘리엇 파동. 이걸 그냥 시장 심리학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시장 심리학 지도요? 네, 수많은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가 모여서 만드는 거대한 패턴을 분석하는 건데요. 보통 5번의 상승 물결, 그리고 3번의 하락 물결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5번 오르고 3번 내린다.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5번째 상승 파동이에요. 이게 마치 마라톤의 마지막 스퍼트처럼 가장 비이성적이고 폭발적인 힘을 내는 구간이거든요. 아, 마지막 폭주 구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질주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겠네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바로 직전의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승기와 지금을 비교해요. 아, 2005년에서 2011년. 네. 그때 금 가격이 416달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5파 고점에서 1920달러에 끝났습니다. 4배 넘게 올랐죠. 4배요. 그런데 현재 사이클은 2018년에 시작해서 벌써 3파 고점에서 4,398달러를 찍었다고요. 그럼 과거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건가요?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단서는 그 이후의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조정이요? 보통 크게 오르면 좀 쉬어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숨고르기.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조정이 비정상적으로 짧고 얕았다는 거예요. 4,398달러 고점을 찍고 불과 8일 만에 저점을 확인하고 바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8일 만에요. 그건 그냥 잠깐 내려왔다 바로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시장의 매수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죠. 그만큼 금을 사려는 대기 수요가 빽빽하게 있다는 뜻이군요. 그래서 마지막 5파의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대담한 숫자를 제시합니다. 2026년 금의 5파 고점을 보수적으로는 6,300달러, 6,300달러, 최대 7,500달러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7,500달러요? 지금 가격의 거의 2배인데요. 솔직히 이건 거의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온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료가 직접적으로 사매 혼란을 언급하진 않지만 이런 가격 급등 자체가 명목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아,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네, 오히려 이런 혼란 속에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금 같은 실물 자산이라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금 예측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사실 자료를 읽으면서 더 놀랐던 건 진짜 주인공은 금이 아니라는 부분이었어요. 아, 네. 그 얘기가 나오죠. 잠자고 있는 거인, 슬링샷처럼 튀어오를 자산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은에 주목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은을 특별하게 보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저평가 상태라는 거예요. 저평가. 네. 금은 이미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일 뉴스에 나오죠. 하지만 은은 현재 65에서 67달러 수준으로 2011년에 기록했던 고점 50달러를 이제 간 넘어섰습니다. 금에 비하면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분석이죠. 아, 상승할 공간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금-은비, 골드 실버 레이시오라는 개념입니다. 금 은비요? 금 1온스를 사려면 은 몇 온스가 필요하냐? 이 비율 맞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가요?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쉬울 것 같아요. 금을 아주 비싸고 안정적인 명품 세단이라고 하고요. 네. 은을 성능 좋고 폭발력 있는 스포츠카라고 해보죠. 명품 세단과 스포츠카. 재미있네요. 보통 이 두 차의 가격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품 세단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이상하게 스포츠카 가격만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아, 가격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졌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런 가격 차이가 다시 정상 비율로 돌아올 때 항상 스포츠카, 즉 은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와, 그 비유 덕분에 확 와닿네요. 지금 금 은비가 67대 1인데 과거 평균인 50대 1로만 좁혀줘도 은 가격은 훨씬 높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2011년에 은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이 비율이 31대 1까지 갔었어요. 31대 1이요? 네. 만약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지금 가격은 정말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은에게는 금에게는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재로서의 가치, 맞죠? 정확합니다. 금은 대부분 사서 금고에 넣어두지만 은은 AI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 전기차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라는 점이요. 바로 그겁니다.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센터는 폭증하고 친환경 에너지 때문에 태양광 패널 수요는 계속 늘어나죠.
즉, 은은 산업적으로 반드시 써야만 하는 필수재라는 겁니다. 수요가 보장되어 있군요. 네. 그런데 공급은 한정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한 화폐 가치 하락을 피하려는 투자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바로 슬링샷처럼 가격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산업 수요가 아래를 받쳐주고 투자 수요가 위로 폭발시키는 거죠. 수요는 두 군데서 터지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정말 완벽한 조건이네요. 그래서 은의 최종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있나요? 금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2026년 목표가로 1차 85달러에서 100달러, 85에서 100달러. 나아가서는 130달러에서 최대 150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50달러요? 지금보다 2배가 훌쩍 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인 통화량 팽창으로 돈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네, 둘째, 엘리엇 파동 분석으로 보면 금은 마지막 폭발적 상승 국면에 진입돼서 7,500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셋째, 진짜 주인공은 은이다. 저평가, 금-은비 정상화, 산업 수요 폭증이라는 3단 로켓을 달고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이군요. 네, 정확히 정리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아주 명확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안합니다. 금의 60%, 은의 40%를 배분하라는 겁니다. 금 60, 은 40. 금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앵커 역할을 하고 은은 폭발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터보 엔진 역할을 할 거라고 비유하죠. 앵커와 터보 엔진이라. 그리고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도 덧붙이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겁니다. 현금 보유가 가장 위험하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계속 녹고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짚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정부나 거래소에서 개입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레버리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때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그게 이 시나리오가 틀릴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겠네요. 하지만 자료는 그 해석을 좀 달리해요. 그런 조정을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자 마지막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수 기회라고요? 네, 과열된 투기 자금을 털어내고 더 큰 상승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단기적인 변동은 있어도 지난 25년간 쌓아온 통화 팽창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의 방향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강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25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금과 은의 미래를 예측한 자료들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순히 가격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네. 이 예측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대담한 가설로 남을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하지만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금과 은을 사야 할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이상이 있다. 네. 만약 이 예측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자산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측정될 것이며 국가 간의 경제 권력 지도는 또 어떻게 재편될까요?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은값의 경우 지금 슈퍼버블의 기간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는 강하게 치솟고 그리고 하락의 시점이 몇 번 있는데 이때 또 강하게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며 지금 현재는 슈퍼버블의 3분의 1 지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장 개입은 가격을 잠시 누를 수 있지만 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실물이 그 가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실물이 더욱더 빛나고 투자의 대상으로 더욱더 인정받는 시점이 이제야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달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금과 은은 재통화의 수단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 은값은 크게 오른 버블만큼
크게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때 여러분들은 은을 들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금과 은의 가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실물 종이 은의 가격 어떤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